네, 정치판을 만들고 푹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딸기의 고장 논산시장 삼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밖에 뭐 비 온다고요? 네, 지금 좀 급작스럽게 오네요. 지금 막 들어오셨잖아요. 네. 황 전 대변인 들어올 때도 비 왔었어요? 저는 우리 김혜령 대변인보다 5분 일찍 왔는데 그때는 막 한두 방울씩 떨어졌어요. 지금 막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상암동에도. 예.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너무 많이 듣더라고요. 아, 최일구 앵커 팬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던데 아유,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김혜령 대변인 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또 황명선 그 전 대변인 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덕담 여기까지.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금으로 이행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행시에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중간에 소개도 해드립니다. 자, 정치파별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에요.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놓고 충돌을 거듭했는데 일단 오염수 관련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 주요 장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논리가 뒤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질문을 한 국회의원은 앞에는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고 두 번째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이제 들으셨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괴담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김혜령 대변인님. 네, 일단 좀 참 질문을 꼭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됐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 IAEA의 그 검증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과학에 근거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7월 말이 아니고 6월 말 나오는 거죠? 7월 말입니다. IAEA 결과. 네. 6월 말 아니에요? 7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이 검증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 괴담을 퍼뜨리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정부와 여당은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거기에 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저희도 무조건적인 찬성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뭐 무조건 일본의 그 의견에 다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자꾸 그 괴담을 퍼뜨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한 총리가 이제 그 사법당국의 조치를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그 국민 혼란이 지금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단호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결과 발표할 때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자,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어제 한 총리께서 마실 수 있다라는 발언 참 국민들은 경악합니다.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태도 또 집권당의 국민의힘의 태도가 일본 편을 든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받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그 해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생업을 이제 모두 다 잃는다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인데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목소리까지 이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법적 책임 운운하는 한 총리의 발언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인과 시민사회 많은 일본의 국민들의 입장들이 있죠. 그래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명 식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국민들과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굉장히 국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재갈을 물린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 국힘을 일본의 표를 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 뭐 어업인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제 어떤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 사법 조치하겠다고요? 네네. 괴담이 어떤 괴담이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어떤 그 선동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의 우럭 네네. 후쿠시마 그 해안가에서 발견된 그 잡힌 우럭 세슘의 130배, 180배 예, 이런 검출이 나와서 우려가 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산이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네. 후쿠시마 그 핵 그 폐기수에 대해서 오염된 그 우럭이 세슘이 180배가 검출이 됐어요. 이렇게 피해가 예측이 되잖아. 예측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 서서 일본에 항의하고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요구와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물도 마실 수 있다. IAEA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입장에서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못합니다. 이런 게 괴담이에요? 아니죠.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게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예측인 것이고 아까 이제 제가 그 IAEA 검증 말씀드렸는데 6월 말 아까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말 검증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정을 저는 하겠습니다. IAEA 검증 결과를 이게 보고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IAEA는 핵 원자력 이 협의체거든요. 그분들은 핵과 관련된 전문가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많은 분들이 그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IAEA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AEA의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우리가 찬성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국익을 생각하는 거고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지금 소금 값이 뭐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저희 오인환 PD가 여기 상암동 수산물 시장도 다녀오고 직접 취재도 해봤습니다만 소금 값이 뭐 엄청 뛰고 있어요. 오염수 7월 초로 예정된 방류 전에 소금을 사둬야 한다는 소비 심리 때문에 소금 대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김장할 때쯤 되면 소금 많이 쓰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고요. 수산업계도 이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책, 그 여당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의 어떤 이제 불안 심리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재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그 IAEA 검증 결과 뭐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확실한 답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에 보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요. 그 최소한 그 처리 장치 없이 오염수가 그냥 나왔는데도 그 사실 그 한 2011년부터 2013년이면은 이제 2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해역에 뭐 이런 이 오염수가 사실 오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해역에 미치는 어떤 유의미한 수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것이 이제 국민 건강, 안전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이것을 그냥 뭐 대충 넘어가거나 일본의 또 IAEA의 꼭 검증 결과에 대해서만 저희가 뭐 신뢰를 꼭 가질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그것을 더 꼼꼼히 체크를 해서 불안 심리가 잦아들 수 있도록 그 불안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은 불안 심리를 잠재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네. 자, 이제 소금 대란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소금 뭐 가격 관련 대응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추이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괴담이라든가 어떤 선동에 따른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상황을 본 이후에 저희가 아직은 어떤 현재까지는 없다.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 네. 야당은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참 문제죠. 저희는 뭐 지금 정부의 태도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인식 자체 일본과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지금 갖고 또 각 수산업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시운전이 곧 이제 시작되고 이후에 7월 달에 이제 방류가 시작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만 와도 벌써 이 소금에 대한 사재기, 소금 가격에 대한 인상, 소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 국민들의 모든 생필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당부터 시작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죠. 뭐 김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이제는 가정과 그리고 자영업자들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강경 젓갈입니다. 소금 반드시 필요하죠. 천일염 필요합니다. 소금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젓갈 맛이 틀려지는데요. 아주 정말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결국 야당에서도 뭐 소금 가격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은 아직은 세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민생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35조 정도 긴박하게 민생과 관련돼서 이 지금 이런 벌써 소금 사재기와 관련된 이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로 인한 그리고 전세 대출과 관련된 많은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민생 추경 35조 원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송 마치면 소금 관련해서 두 분이 각 정당에 돌아가셔서 이거 소금 빨리빨리 좀 대책 좀 마련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좀 제기해 주시기 이거 바라고요. 오염수 방류 막기만 하면은 소금 대책 뭐 걱정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은 지금 방류가 뭐 사실상 된다고 다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떻게든지 말로만 막는다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네. 뭐 실질적인 대안들을 정치권에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아까 청취자 여러분께 소금을 갖고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건 금보다 더 귀한 국민의 안전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소소하지 않게 금배지 다르신 분들 똑바로 정치하세요. 또 다른 분입니다. 소문이 아니고 진실을 원합니다. 금 같은 시간에 왜 이렇게 다투기만 하나요? 또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오염수 문제 국민 투표하면 안 되나요? 오염수 문제 국민 투표하면 안 되나요? 청취자 질문인데 어때요? 예? 국민 투표. 국민 투표. 네, 좋죠. 뭐 제가 그걸 근데 뭐 결정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 보니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국민 투표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그 우려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당연하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국민 투표 적극 찬성합니다. 자,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 사망 사건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이라고 해서 논란인데요. 자, 이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저는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지금 저 위에 스스로 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건폭머리에 희생된 고인 앞에 고개를 숙여 애도해도 시원찮은데 사자 명예훼손을 하면서 고인을 2번 죽였어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건 폐륜입니다, 장관.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옆에 있던 부위원장의 수수방관을 지적한 겁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질의 답변이었는데요. 두 분 원희룡 장관 발언 지금 들으셨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장관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 무지막지한 폭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기훈 과거 마치 30년 전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런 시각에서 벗어난 발언 같은데요. 예전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그 데자뷰를 보는 듯합니다. 정권에 무도한 검찰 폭력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양희동 고인에 대한 유서대필 분신방주라고 허위 보도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 조선일보 허위 기사 똑같은 발언을 하는 거 참 아주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뭐 고인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원희룡 장관의 그 평소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쓰셨던데요. 그 동료분께서 이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그 현장에 있던 그 건설노조 간부가 좀 말리지 않고 이렇게 좀 바라봤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장관으로서의 어떤 팩트, 그 의문을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조선을 농단한 위안 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두 분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미령 대변인님.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최측근이시죠. 정성호 의원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싱대사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 싱대사가 과격 발언을 했었다. 일단 정성호 의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그 싱대사의 발언이 너무 도를 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것은 한 그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손히 이렇게 손을 모으고 중국의 외교 뭐 결례라든지 언행에 대해서 동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히 참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친중 4대 행보다 저희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 이 대표의 싱대사 접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대표로서의 그 어떤 그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단호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 모든 분들 말을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안 하고 다른 분들 대변인 눈병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마지막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경제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 수출 우리나라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5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되고 있고요. 중국의 대중 수출 지금 20%나 급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교민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지금 시한폭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익적인 차원에서 대통령님의 말씀 대통령이 아니고 대변인 정도의 이런 그 상하이 그 대사에 싱하이 대사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지적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국익을 생각해서 중국과의 관계 정말 아주 우리 정부에서 대중국과의 관계 균형 외교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주중대사의 만남 전에 김기현 대표나 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 중국 대사가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절을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한미일 이런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이런 시장을 보고도 우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그 지도부는 실질적으로 중국 대사도 만나고 국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초청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정리를 했냐면 해주시죠. 아니 근데 길게 하셔가지고. 국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그러니까 쓰셨던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중요한데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수출 교역량의 1위는 중국이거든요. 당연히 중요하고 저희는 중국과의 그런 외교를 뭐 저희가 해칠 그런 생각이 없는데 중국의 그 대사라는 분이 너무나 그 저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셨기 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께서 그것은 지적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것이죠. 자, 국민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지금 기분 그래서 나빠하실 이재명 거거든요. 대표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나 한동훈 장관이 주정대사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중국에서도 대한민국 명동에 과거에 중국 분들 많이 와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활력을 줬잖아요. 관광도 있고 이제 한한령 풀어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여건이 있지만 경제에 대한 서로의 우호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자.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어쨌든 지금 네네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뭐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교는 상호 존중, 뭐 공동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제 외교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선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나왔던 인물 아닙니까? 네. 예, 원세계라고 그러죠. 원세계. 예. 위안스카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59년생이에요. 네. 1859년생. 네. 이때 1882년에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때 이제 찾아왔을 때 원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9년생이니까 23. 네. 23부터 네. 12년 동안 청일전쟁 일어날 때까지 조선에 머물다가 간 사람이죠. 예. 자, 근데 하여튼 여담 여기까지 하고. 근데 중국 외교부는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지금 거부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거. 예를 들면 뭐 울릉도에 1,000만 원짜리 뭐 대접을 받았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요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싱하이밍 대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짧게 한 40초씩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김혜령 대변인님.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의 그 어떤 현명한 조치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중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 윤석열 정부가 변함없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그 국가들도 저희 그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원칙과 입장을 잘 지키셔서 저희가 그 좀 더 건강한 그 국가 발전 서로 간의 그 외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저는 상하이밍 대사 추방까지 국힘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중국과 무역을 끊으면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은 어쩌란 말입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발언보다는 당의 대변인 정도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적 이렇게 이런 정도의 요구 강한 부담감 이런 정도의 지적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에 앞장을 서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우리 교포들에 대한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중 관계가 정말 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근데 이재명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요. 당대표가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기현 당대표하고 비공개라도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 내용이 뭐예요? 좀 나온 게 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뭐 술하고 밥 먹자. 과거에 TV 토론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 얘는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추경을 하자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추경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추경호 장관께서 추경은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뭐 TV 토론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이 시기에 추경이 필요하니까 비공개로 밥이든 소주든 먹으면서
추경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간절한 절박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죠.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응할까요? 김혜령 대변인님 글쎄요. 이제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듣기에는 참 좋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추경에서 또 세금을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예산을 뭐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쓴다. 참 말씀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참 그런 어떤 말에 그 유희를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세금을 퍼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 세수가 부족하다고 35조 원을 더 쓰자고 하고 추경 또 운운하시면서 김기현 대표 뭐 소주 마시면서 뭐 얘기를 나누자. 그거는 너무 또 이 인기 영합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는 지금 뭐 민생 행보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호남, 광주 방문하고 계시고 뭐 그 제대로 된 이런 대화를 하고 정말 건설적인 대화하면 모르겠지만은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 또 인기 영합적인 발언하는 그런 그 아마 만남은 조금 자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금 이행시 두 분 더 소개합니다. 소원입니다. 금일부로 방류가 지소됐다는 뉴스를요. 또 다른 분은 소금을 못 쓴다면 김치는 어떻게 담을까요? 이런 문자도 있어요. 국민의 권리로 국민투표 찬성합니다. 자, 두 분 더 마지막으로 소금 갖고 이행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전 대변인부터. 자, 소리 없이 몰래 도둑질하듯이 오염수 방류하려는 일본에 동조하는 정부 여당. 금보다 비싼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행시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에세이를 쓰시고 알겠습니다. 자, 김혜령 대변인 하겠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의견 금쪽같이 청취하고 국민이 어려워하는 일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대변인도 길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 말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행시 보낸 청취자분 중에 두 분 추첨해서 뽑았습니다. 7332-1519 두 분 뽑았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변인님 가셔가지고 우리 대표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 소금 이야기 많이 해서 이 곡을 골랐답니다.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좋아하는 노래입니다.